5년 만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여당 자리를 내주게 된 민주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첫 일정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YTN 국회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엄윤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첫날부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됐던 당 상황실을 찾아 당선 인사를 했는데요. 엄윤주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당직자와 캠프 실무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자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거듭해서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며 정직한 정부 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인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언제 또 어떻게 출범하게 될지 이것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당선되고 2주에서 3주 안에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에 출범시켜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확진자 치료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인수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인수위원장으로는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엔 경선 초기부터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장제원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사퇴하는 등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서 대열을 정비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 최소 득표차로 낙선한 이재명 후보는 당사에서 열린 퇴단식에 참석해서 자신을 위해 함께 뛰어진 실무진을 격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선대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4시부터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대선 패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송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왔다며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의견을 모아 함께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위원회를 거쳐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윤 원내대표를 대신할 원내사령탑도 이달 안에 선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오전에 선대본부 회단식을 열었습니다. 2%대 아쉬운 득표율을 기록한 심상정 후보는 박빙 판세에서 자신 대신 이재명 후보를 찍은 시민들이 후원금 12억 원을 보내온 것을 언급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도 패인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진보 정당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엄윤주 기자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첫날 일정부터 대선 이후 각 당의 반응까지 YTN 국회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